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래프를 그리고 싶고,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두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첫 번째 접선,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라는 개념이에요. 미적분 2에서는 여기서 하나의 개념을 더 추가하는데, 볼록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했냐 기억을 해보면 y 프라임이 3x 제곱 빼기 3이라서 이제 0이 되는 값이 이제 1이랑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점을 찍고 마이너스 1, 2, 1, 마이너스 2 찍고 그 다음에 2였단 말이죠. 맞죠? 근데 그럼 이제 궁금한 건 그거야. 우리가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왜 이렇게 그려지죠? 왜 이렇게 그려지죠? 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엄밀하게 모르는 채로 그냥 이렇게 그려지나 보다 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르다가 0이 돼야 되니까 조금씩 완만해져야 돼. 완만해졌다가 다시 가팔라지다가 다시 완만해져야 돼. 그 다음 가팔라지기만 해. 이런 방향으로 이제 공부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애매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대상이 이런 애들이야. 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려먹냐? 얘 볼록하면 어떻게 그려지고 그래프로 따지면 얘랑 얘를 곱하는 건데 그쵸? 이 형태랑 여기를 곱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개를 곱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에 대해서 잘 판단이 안 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값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그래프의 증감이 바뀌니까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고 볼록성이라는 걸 기준으로 그래프의 모양 자체를 정한 다음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개념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유가 되면은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살짝 설명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극대극소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미적분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새로울 게 없어요. 어떤 곡선이 있을 때 t, f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구했다? 그냥 y는 f't에 x-t 더하기 ft로 t, ft를 지나고 기울기가 있는 접선이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접선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어쨌든 직선이니까 접하는 직선이니 직선의 기울기와 점만 알면 되고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분 계수를 이용해 계산을 하며 지나는 점은 일반적으로 접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럼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을 긋는 것은 어떻게 접근하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통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곡선에 접한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 근데 문제는 이거는 2차 함수밖에 없어요. 이 점을 지나는 애가 이 곡선에 접해 라고 하는 거는 사실 2차 함수 말고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안 써요. 웬만하면 안 쓴다, 이 방법은.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접선이 저 점을 지난다 라는 거죠. 그럼 접점을 내가 가정하고 그 접점에서의 접선이 이 점을 지난다 라는 걸 통해서 방정식을 이용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적분 1에서는 이걸로만 해도 충분해서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세 번째는 평균 변화, 그러니까 선분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랑 같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이것도 접점은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거 대략적으로 보여줄게요.
여기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를 A, B라고 하고 여기를 T, FT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가 T-A분의 FT-B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F'T랑 같잖아. 그치? 그래서 요 관계를 이용해서 구할 거냐 아니면 Y는 F'T에 X-T 더하기 FT라는 애가 A, B를 지나냐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냐. 어차피 이 식이나 똑같거든. 눈에 보이는 거 그냥 그거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어차피 다 같은 주제다. 이거랑은 이 둘이 다른데 이거는 2차 함수 전용이라서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죠. 별거 없죠. 이계도 함수는 우리가 그 미분 2번 하면 된다라고 했고,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아이디어가 우리가 앞서서 했던 몫의 미분법이냐,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냐, 네개변수 미분법이냐, 음함수 미분법이냐, 역함수 미분법이냐, 이 5개 중에 뭘 쓰냐를 이제 물어볼 뿐이지 형태 자체는 다르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극대극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극대극소를 이야기하기 위해선 먼저 증가와 감소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증가와 감소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예요? 증가와 감소의 개념은 증가는 두 점이 있을 때, x가 있을 때 함수 값이 더 커졌으면 증가, 두 x 값이 있을 때 함수 값이 더 작아졌으면 감소라고 해석하며, 그걸 우리가 이 미분계수와 관련짓기 위해 얘가 0보다 크면 증가, f'x가 0보다 작으면, 접선의 기회가 0보다 크면 아마 증가하고 있겠지, 접선의 기회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하고 있겠지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 했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극대라는 개념과 극소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미적분 1에서 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극대라는 것은 근처에서 가장 큰다라는 개념이고, 근처에서 가장 크다라는 개념은 얘를 포함한, A를 포함한 어떤 구간에서 fx가 fa보다 이하가 되면 얘를 극대를 가진다라고 말하며 극대값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극소라는 건 딱 반대예요. fx가 이 fa보다 이하면 우리가 극소를 가진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극값은 언제 결정돼요? 극대는 F'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과정 중에 극대가 만들어지고, 극소는 어떻게 돼요?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극소가 생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과정 중에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져요? F'X가 0인 건 존재하겠지. 그치? 0이 되는데, 왜냐면 부호가 바뀌니까 0이 존재하는 거잖아. 근데 단순히 0이라서 그 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이번 파트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부호가 바뀌어야지만 그 값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천천히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많은 이유는 미분을 하는 방법이 아까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5개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 문제씩 있다 보니까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주제는 저것 뿐이다. 미적분 1에서 했던 아이디어 그대로 판단하고요. 다른 거를 우리가 이제 따질 게 굳이 없다. 자,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이계도 함수라는 게 어디에 써 있는지만 이제 말하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F'X가 0인데 이게 감소하면서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얘는 X가 0보다 작아. X는 F'의 기울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F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잖아. F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더블 프라임이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서 기울기가 0이면 극대. F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고 프라임 X가 0이면 우리가 얘가 증가하면서 0이 된 거니까 극소가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게 이제 104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제예요. 104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주제가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이게 0보다 작을 때 극대인 이유는 기울기가 감소하고 플러스에서 0 찍고 마이너스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극소가 되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과정, 마이너스에서 0 찍고 플러스로 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 F'의 기울기가 0보다 크다. 즉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만약 더블 프라임 X가 0이라면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판단할 수가 없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여유가 되면은 그래프 그리는 초입 단계까지 한번 해보죠. (730번) 한번 예를 들어보서 설명해 볼게요. y는 ln 2x. 사실 이거 ln x 더하기 1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게 나을 수 있죠. 여기 위에 t, ln t 플러스 1에서 접선과 수직. 그럼 얘의 접선은 기울기가 t분의 1이죠. 이거 미분해서 t 대입하면 되니까. 그쵸? 근데 이거랑 뭐래? 수직이라 했잖아. 그쵸?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t.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근데 이 직선이,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 Q래요. 그럼 y는 마이너스 t, x 마이너스 t 더하기 ln t 더하기 1인데 y절편은 뭐 마이너스 tx 더하기 t제곱 더하기 ln t 더하기 1이죠. 내가 원하는 q라는 애는 0, t제곱 더하기 ln t 더하기 1부터 p라는 애가 0, ln t 더하기 1까지 거리, p,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그럼 얘네들 간의 거리는 pq의 길이가 얼마예요? t 루트 t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겠죠? t제곱분의 t 루트 pq. 그냥 pq인가요? 그러면은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얼마가 돼요? 1.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뭐 그나마 이제 간혹 사용하는 아이디어인데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t잖아요. 그쵸? 기울기가 마이너스 t라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게 0콤마고 얘가 어쨌든 t콤마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가 t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t라서 여기가 t 루트 t제곱 더하기 1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t라는 건 얘가 t 곱하기 t라는 게 명확하거든. 그래야지 t 증가하는 동안 t 감소한 거지. 그쵸? t 증가하는 동안 t 감소하려면 t 곱하기 t잖아요. 그럼 얘가 일종의 계수고 얘네들끼리 t1인 거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즉 비율 관계 쓰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20이랑 20 루트 3 보면 2대1 때 루트 3 생각해서 40 쓰지. 이거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쓰지 않잖아. 그쵸? 그럼 이것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기울기는 이미 얘에 대한 비율을 알려줬다는 거죠. 1일 때 t, 루트 t제곱 더하기 1을. 그쵸? 그럼 거기다가 개수만 붙이면 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y절편이라고 하는 순간 이거 기울기 구한 시점에서 얘 구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냥 바로 이 그림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다.
이어서 735번 보면 이것도 워낙 자주 나와서 그냥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 짚어볼게요. y는 ln x제곱이요. 사실 무슨 표현이에요? 이거 2ln x라는 표현이요. 이 ln x의 그래프를 그린 거죠. 그랬을 때 1,0과 2,2라는 점을 기준으로 어떤 r이라는 애가 있어서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래, PQR의 넓이가 최대래요. 어차피 밑변의 길이는 확정이에요. 밑변의 길이는 맞죠? 밑변의 길이가 얼마로 확정이에요? 근데 그때 T를 원하네. 어차피 밑변은 PQ다. 고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삼각형 넓이의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생겨야 돼요?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고, 높이가 최대가 되는 시점은 어떻게? 그렇죠. 평행한 애가 접할 때, 얘랑 평행한 애가 접할 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t. 즉 내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2-1분의 2가 얘의 기울기여야 된다는 거죠. t분의 2겠죠. 그래서 t가 2-1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뭐 간단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높이라는 거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서 높이는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얘랑 평행한 애가 접할 때가 우리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시점이다 라고 봐주면 되겠어요. 다른 거는 해보면 좋겠고 744번 볼게요. 우리가 곡선의 밖에서 접선을 긋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y는 2의 x제곱분의 x 더하기 a라고 적혀 있어도 괜찮고요. x 더하기 a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적혀 있어도 괜찮고요. 이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점에서 오직 하나의 접선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곡선의 밖에서 접선을 긋는 방법은 얘의 접선이 그 점을 지난다라는 개념 또는 그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울기, 접점을 내가 t, t 플러스 a에 2의 마이너스 t제곱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그 점까지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랑 똑같다라는 걸 쓰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 어떻게 돼요? t분의 t 플러스 a의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쵸? 그게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t 플러스 a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두 개가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차피 우리한테 방정식의 해로서는 역할분이 없으니 넘겨서 정리하면 t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a는 0이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만족하는 근이 몇 개 있다고? 한 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근이 말하는 게 접점이고 이 접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가 되므로 왜냐면 접점 하나당 접선 하나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근이 하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근이 하나 있으면 뭐 판별식이 0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 문제에서 A는 0이 아니라 했으니 A는 4가 되겠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이렇게. 접선이 저 점을 지난다라고 해도 무방한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아마 미적분 원하면서는 좀 덜 해봤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상관은 없다. 계속 말해요. 상관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접선이 저 점을 지난다라는 걸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 학생들이 이걸 꽤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이제 미적분을 좀 하다 보면은 요거를 선호하는 애들이 많아서 이건 뭐 취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제안할게요. 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느낌이 좀 더 있나? 자, 우리가 이제 다른 게 생긴 애들에 대해서도 한번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죠. 750번 fx가 ln 3x 더하기 4 이거의 역함수를 gx라고 할게요. f 인버스 x래요.
근데 이 0에서의 접선이 12,a를 지난다. 그럼 여기에 0 대입하면 이게 0, 얼마가 되죠? 얘에다 뭐 대입하면 0 돼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쵸?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ln 1이니까 0 되죠. 그래서 나는 0,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을 구할 건데 이 0, 마이너스 1의 접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이게 G'0이라는 건 어떻게 본다? F'-1분의 1로 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0을 알려줬을 때 마이너스 1을 반드시 구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F'-1, 이거 미분해서 마이너스 1 하면은 일단 얘 미분한 게 3, x 더하기 4분의 3이잖아요? 그거 분의 1이죠. F 프라임.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0, 마이너스 1의 접선의 기울기죠. 얘가 기울기라서 y는 3분의 1x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2,a를 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12를 대입하면 a는 3 이렇게 되겠다.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역함수 미분법 쓰는 방법입니다. 역함수 미분법 쓰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안하는 방법, 역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이게 로그함수잖아요? 로그함수에서는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그냥 구하면 됩니다. 안 어렵거든. 역함수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0, 진짜 0, 마이너스 1 지나죠? 얘 미분해달래. 그럼 G' 0 구해달라고 하면 진짜 미분하면 돼요. 이거 3분의 2의 0제곱이잖아. 그쵸? 우리가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쵸?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오케이? 그래서 지수 로그함수는 역함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지수 로그함수는 굳이 역함수를 안 구할 이유가 딱히 없다. 딱히 없다. 역함수 구하는 건 연습하면 금방 하니까. 맞죠?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푼다라는 걸 제안하고 싶어서 원래의 풀이 방법대로 설명해 봤지만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가 제안했던 건 합성함수의 역함수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쓰냐면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ln 3gx 더하기 4가 x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G'0이잖아. 얘 그냥 그대로 미분합니다. 그러면은 3G'0 곱하기 3G0 더하기 4분의 0. 다시 이렇게 G'0 그게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G'0이 3G0 더하기 4인데 잠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0에서잖아 맞죠? 0 근데 뭐 잘못 썼나? 얘 미분하면 3G0 더하기 4분의 G', 3G'0 이렇게 되겠죠. 그게 1이고, 그러니까 G'0은 G0 더하기 3분의 4 이렇게 되나요? G0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3분의 1 해도 괜찮다. 이게 이제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방법. 합성함수로. 뭘 해도 괜찮아요. 뭐로 해도 괜찮은데 이거는 지수 로그 함수일 때만 하고요. 웬만하면 요거 아니면 요 방법 둘 중에 하나 이용해서 해달라. 어차피 G0의 값은 구하긴 해야 돼요. 그건 안 구하면 말이 안 돼서. 알았죠? 구하긴 해야 되는데 구한 다음에는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761번 매개 변수는 일단 넘겨. 음함수 한번 보죠. xy는 5라고 써있는데 사실 이거 뭐예요? 유리함수 얘기하는 거예요. 유리함수 얘기하는 겁니다. 유리함수 an xn, yn 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bn이다. 이게 bn 플러스 1이네요.
이거의 x절편이죠. 이거의 x절편이라고 그냥 하자. x절편이 xn 더하기 1이래요. 자, 그럼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음함수잖아. 그냥 미분하면 x 미분하면 y 더하기 x, y 미분하면 x, y 프라임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분의 y라서 이게 마이너스 xn분의 yn 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즉 y는 마이너스 xn분의 yn에 x 마이너스 xn 더하기 yn이 되겠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ynx 더하기 뭐라는 거야? xn분의 ynx 약분하면 더하기 yn이야. 더하기 2yn이 됩니다. 얘의 x절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x절편은 뭐가 돼요? xn 플러스 1이라는 애는 2x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yn은 어떻게 돼요?yn은 xn분의 5니까 2xn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 xn이라는 게 어떻게 되고 있고 등비수열이고, 그럼 당연하게도 yn이라는 것도 뭐가 되겠고 등비수열이고, 얘는 공비가 2고 얘는 공비가 얼마고? 역수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x1이 1이기 때문에 y1이 5고, 그래서yn은 첫 항이 5죠. 5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시그마 yn의 값은 1-2분의 1분의 5 10.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하면 돼요. 어차피 미분만 하는 걸 연습했고 우리가 앞서 단원에서 하고 있었고, 맞죠? 그 미분을 한 다음에 그걸로 접선 구해서 하라는 거 이제 취해주면 돼요. 어떤 함수가 주어졌냐에 따라서 우리가 미분법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쟤를 저거 뭐야? 몫의 미분으로 봐도 그래서 상관없긴 해요. 얘로 보고 미분해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분의 5 뜨겠죠. 크게 상관은 없다. 이렇게 쓰든 저렇게 쓰든. 근데 웬만하면 음함수를 연습해 주는 걸 추천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이계도 함수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정도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만 해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미분 2번 한다는 개념이라서. f2가 2라고 돼 있었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 fx 마이너스 1이 6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의 의미가 뭐예요?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2를 대입하면 분모가 0이잖아. 그럼 분자도 2를 대입하면 0이에요. 즉 f' f2가 1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f2가 이미 2라고 있기 때문에 f'2가 1이다 라고 제약된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분자를 미분해서 2 대입하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은 f'fx를 미분해서 x에다가 2 대입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표현의 기본 주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합성함수잖아요. f'' 곱하기 f'2 그게 6이라는 거고, f'2가 1이라고 알려졌으니 f'2 이거 2니까 그거는 그냥 6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버리죠. 어렵진 않아요. 이건 자주 나오니까 한번 소개만 해볼게요. 771번입니다. fx라는 게 2의 x제곱, x세제곱 더하기 ax, x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ax입니다. 얘가 감소한대요. 감소하는 범위를 이야기했어요. 감소하는 범위. 그럼 일단 감소한다는 건 더블 이제 프라임이 0보다 작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f'x를 구하는데 많이 나오는 건 얘입니다. 2의 x제곱 곱하기 다항함수 형태가 나오면 뭐 다른 것도 괜찮긴 해요. 얘를 한 번 그대로 쓰고 얘 미분하는 거 더하면 돼요. 워낙 많이 나와서 간단하게 소개해요. 한번
뭔 말이었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x제곱 fx라고 하는 것을 미분하면 이 x제곱 fx 더하기 f'x라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그러니까 얘를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고 얘를 미분하면 프라임이 나오니 그 둘을 더하면 이 x제곱에 얘 앞에 거 미분한 거랑 뒤에 거 미분한 걸 더해주는 거다. 너무 자주 나와서 그냥 굳이 이거를 곱의 미분처럼 받아들일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고민인 건 뭐냐면 얘가 뭐인 거예요?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를 알려준 거겠죠? 근데 이상해요. 여기 왜 등호가 있어요? 작다라며. 근데 왜 등호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감소하는 범위를 구할 때는 0인 것도 취급합니다. 왜요? 0인 거는 증가도 감소도 아니잖아요. 감소의 정의를 잘 보면 두 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곡선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요 점에서는 기울기가 0, 요 점에서 기울기가 0이겠죠. 근데 감소하는 범위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을 때 감소하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그 감소하는 범위에 포함돼요. 왜냐면 이 전에 있는 것보다는 작거든. 그쵸? 이 전에 있는 것보다는 작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감소하고 있다. 감소하는 건데 여기 있는 애들끼리 비교하면 작아지고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포함합니다. 증가라고 할 때도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하면 증가의 범위예요. 알았죠? 얘는 증가에도 속하고 감소에도 속합니다. 경계는 원래 그러하다. 알았죠? 정의 자체가 두 점을 기준으로 다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얘기 나온 김에 좀 할게요. 우리가 원래 미적분 원 기준으로 접선의 방정식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기억을 하죠. 평균값 정리의 의미가 뭐였냐면 두 점을 기준으로 얘의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애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평균값 정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제 미적분 1에서 나왔던 아이디어. 이거는 여기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3차 함수로 할게요. 이거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거의 범위.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치? 평균 변화율에 왜 범위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어쩌라는 걸까? 일단 x1, x2 범위도 깔아볼까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럼 이건 평균값 정리에 따라서 얘랑 평행한 애가 반드시 존재하니까 난 사실 f'c의 범위를 구하면 돼. f'c라는 것은 3c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건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9고요. 2 대입해도 9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럼 얘의 최소는 마3부터 2 대입하면 9. 이렇게 하잖아요. 틀렸습니다. 왜냐면 얘가 빠져요. 3차 함수 그래프를 다시 한번 잠깐 보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가 실제로 여기 중간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그럼 기울기는 이 두 점 간의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 실제로 얘도 빠지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 했죠? 이 구간 내에서 3을 만들 수 있는 두 점이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제일 가파르거든. 가장 가파른 애랑 같은 기울기를 가진 애가 있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 그런 애가 있다면 만약 어떤 점까지의 기울기가 3이 되는 두 점이 있다면 반드시 위로 볼록이든 아래로 볼록이든 걔보다 더 가파른 애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최소가 되는 지점은 아마 여기일 겁니다. 맞죠? 근데 얘랑 평행한 두 점이 당연하게도 있을 리가 없어요. 이 구간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나 아니면 저 증가감소 이야기할 때 걔네들의 정의 자체가 두 점을 기준으로 다룬 거기 때문에 한 점에서에 대한 이 프라임과는 언제나 좀 비교를 해주면서
주의해줘야 된다. 그래서 감소한다라고 해서 0보다 작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0 이하인 걸 생각해야 되고요. 만약 평균값 정리라면은 이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같은 주제라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얘가 항상 0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쵸? 아니죠? 얘가 0 이하인 범위가 이제 x가 b부터 1까지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럼 뭐 b 더하기 1이 1 대입한 게 0이다. 이거 먼저 하는 게 좋나? 1 대입하면 0이니까 2a 더하기 6이 0이라서 a는 마이너스 3. 그럼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라서 b는 2분의 3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럴 리 없네. 아, 맞구나. 네. 그래서 얘랑 더한 달라 했나요?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답을 내리면 되겠어요. 근데 마이너스 더 작아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 등호가 있는 거 주의해달라.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적분 2에서는 조금 더 많이 묻는 편입니다. 777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식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려니 해야 돼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얘네들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로. 결국 우리가 미적분 1에서도 3차, 4차 함수 그래프 나오면 그 식 나오는 걸 바탕으로 뭘 하든지 간에 결국 걔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어야 됐잖아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통 나오긴 해요. 아닌 것도 충분히 있지만 보통은 그렇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은 프라임 x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의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1 목수 미분이잖아요. 빼기 2의 x제곱.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의 x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얘가 1부터 무한대까지 해서 증가 뭐야 a 어디 갔어? 젠장. 여기 틀렸네. 얘 속미분하니까 a 생기고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이것도 좀 틀렸죠? ax 더하기 a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얘가 증가 0보다 이상이길 바란다는 거예요. 어디 범위에서 x가 1보다 클 때의 범위에서 얘가 0 이상인데 여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어차피 얘 플러스고요. 어차피 얘도 플러스니까 얘만 이렇게 되면 됩니다. 즉 a 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게 해주세요. 어디 범위에서 x가 1보다 클 때. 이게 이 문제의 본질이고, 그러면은 a의 최소값은 1 대입했을 때 0이면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면 돼요?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a가 2분의 1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1,0에서 된다. 그래서 1보다 큰 범위에서 0보다 크다. 완성되겠죠.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또 우리가 이상한 함수들에 대해서도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뭐 복잡해 보이는 거 하나 해보죠. 788번. 그냥 미분만 주구장창 하면 돼요. 도함수 활용입니다. fx라는 게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극값과 극대극소가 있으려면 보통 극대는 뜨는 게 안 되잖아. 극대 있고 극소 있고 이러려면 프라임의 근이 2개면 돼요. 2개 이상이면 되겠죠. 그래서 f'x를 구합니다.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제곱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렇죠? 얘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는가 그게 궁금한 거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주면 통분해주면 2의 2x제곱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0 되는 애가 몇 개 있어?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2의 2x제곱이 k 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찾는 것은 x가 얼마일 때 2분의 1 ln k일 때 되는 거고, 기억에서 문제에서 극대극소를 모두 가진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그러면 2분의 1 ln k에서 극소가 되는 건 어떻게 알아요? 니은을 보면 아마 극소를 갖나 본데 왜 극소를 가진다라고 판단을 할까요? 실제로 잘 판단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게요. 첫 번째, 얘 그래프를 상상합니다. 어차피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얘는 어차피 부호에 영향력이 없어요. 얘의 그래프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쨌든 2의 x제곱 마이너스 k라는 것은 점근선이 마이너스 k인 그래프잖아요. 그쵸? x축이 어딘가 있을 텐데 얘가 아마 2분의 1 ln k야. 그럼 얘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뭐죠? 마이너스죠. 그쵸? 마이너스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이거 지금 프라임 그래프야. 그치? 얘 프라임 그래프야.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죠? 감소하다 증가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극소가 된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게 판단이 잘 안 설 수 있어요. 잘 판단이 안 설 때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블 프라임 하자. 얘를 한 번 더 미분하자. 말했다시피 얘는 쓸모가 없으므로 얘만 봐주면 돼요. 그쵸? 그래서 얘만 봐주면 되니까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2 곱하기 2의 2x제곱이잖아. 이미 마이너스 k 날아간다고. 0보다 크죠? 더블 프라임이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극대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미안해요. 극소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극소구나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림을 확인해서 이 프라임의 부호가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다. 두 번째는 더블 프라임으로 확인한다. 사실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달라요. 왜냐면 좌우를 비교하는 게 힘들어서 얘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미분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얘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미분하는 게 너무 고단한 문제가 있어. 실제로 너무 식이 더러워서 이거 미분하기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라고 할 때는 그냥 요거를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죠? 나쁘지 않고 이거를 하든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때 더 유의미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니 깜짝이야. 되게 더 힘들어. 자, 그러면 극소를 한번 따져볼까요? 극소 값은 대입을 하면 루트 k 더하기 루트 k분의 k라서 2 루트 k.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맞았고요. 자, 디귿은 x는 1에서 그 값을 갖는데요. 이미 얘가 극소를 갖는 x야. 그치? 얘가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k가 2의 제곱이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k가 2의 제곱이면 뭐야? 끝났네? 네. 이게 디귿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값을 갖는 애가 1이라면 얘가 1인 거니까 k는 2의 제곱이다. 그렇게 봐달라는 거죠. 함수가 이상하게 생긴 애들이 계속 제시될 거고 그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래프를 상상하면서 또는 저 주제에 따라서 극대극소, 감소, 증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게 필요하다. 여기 있네요. 798번. fx가 sin 세제곱 2x라고 합시다. 0부터 파이까지 해서 극값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자, 그래서 극값의 개수니까 간단하죠. f'x를 해요. 3, 6, 코사인 2x 더하기 사인 제곱 2x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0부터 파이까지 해서 극값이 몇 개 있냐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0 되는 값을 따지면 되지 않냐? 그쵸? 그러면은 0부터 파이까지니까 코사인 2x는 0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쵸? 이 파이까지죠? 2x니까 주기가 파이예요. 2분의 2파이. 사인은 파이까지. 하나 있네요. 그쵸? 그러면 총 몇 개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는 무시해요. 자, 왜 그러냐?
미적분 원이 우리가 계속 주의해야 된다는, 계속 상기하는 이유가 대표적으로 이건데, x 세제곱 미분하면 얼마죠? 얘가 0에서 그 값을 같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프라임의 근이 중근일 땐 부호를 안 바꿔요. 부호를 안 바꾸기 때문에 그 값에 같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여기서도 넘어오는 거죠. 얘가 제곱이야 대놓고. 당연히 부호를 안 바꿔요. 부호를 안 바꾸는 건 근의 역할이 좀, 그러니까 그 값을 갖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지우고 얘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갖는 x는 몇 개? 실제 누군지 안 구해도 되죠. 2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관통근이 이제 그 값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이미지 그대로 받아들여주세요. 통과하는 근만이 그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사인 제곱 2x라는 건 실제로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그려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질 리가 없다. 관통하지 못한다 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통근에서만 그 값을 가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804번 같은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804번 볼게요. fx라는 애가 kx 더하기 8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2x인데 f'x를 보면 k 마이너스 8 사인 x 더하기 2 코사인 2x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조금 어려워, 많이 헷갈려 해요. 근데 방금 했던 주제랑 같은 거라고 봐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얘가 0이 되는 근이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알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여기 교점 어떻게 구해? 이딴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고민을 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오케이, 사인 2x를 코사인 2x는 우리가 자유롭게 3개를 다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여기에서는 1 사인 제곱 x를 써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k는 2사인 제곱 x 더하기 8사인 x 마이너스 2가 되도록 하는, 여기랑 여기에 교점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 값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쵸? 또는 빼기 0 해도 되는데, 사실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거의, 그러니까 얘를 넘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죠? 이 상태로 보려고 해요.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이거에 대해 우리는 치환을 이용한 합성함수의 그래프, 합성함수 그래프는 못 그려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 교육과정에서는 원하지 않고, 이게 한 7년 정도 전부터 합성함수 그래프는 그냥 상상하라는 문제도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게 흔히 말하는 n축을 이용해서 좀 요령껏 그리는 게 있었거든? 뭐 인터넷에 대치동, 암흑스키 뭐 이런 거 치면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워낙 유명해지고, 대치동 애들은 좀 자유롭게 썼는데 다른 지역 애들이 워낙 못 쓰니까 최고 난도 문제에서 쓸 수 있는 이 문제를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 다음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수능 기준으로, 교육청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원하진 않고, 대신 이제 써먹는 주제는 이겁니다. 그냥 사인을, s를 사인으로 치환하자. 이렇게 하면, 치환하면 걔한테 뭐가 부여돼요? 새로운 범위가 부여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범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건 y는 k라는 애랑 y는 2사인 제곱, 2s제곱 더하기 8s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의 교점이 존재해야 근이 있는 거잖아.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축이 마이너스 2, 얼마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오케이? 내가 원하는 건 근데 뭐부터 뭐까지요? 얘 마이너스 2는 사실 관심 없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이라는 것과 마이너스 8이라는 것과 1을 대입했을 때 얼마? 8이라고 하는 것.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저 y는 k와 교점이 있으면 되죠. 그래요? 그래서 그냥 k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8과 8 사이에 있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자, 여기에서 등호는 빠집니다. 등호는 빠져요. 같은 주제요. 관통해야만 됩니다. 근데 사인의 그래프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관통을 못해요. 관통을 못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K가 다시 S가 1일 때 얘가 8이 되고 얘도 8이라서 둘이 교점이 있다고 해봤자 그 교점은 관통당하는 근이 아니에요. 관통하는 교점이 아니라고. 그럼 걔를 기준으로 부호가 바뀔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원래 우리가 얘니까 원래 이거잖아요. K가 만약 여기에 있으면 얘에서 얘를 빼는 건 얘에서 얘를 뺀 게 K에서 얘를 뺀 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될 때, 그쵸? 하지만 여기에 있으면 바뀔 리가 없다고. 얘 찍고 돌아오잖아. 그쵸? 맞아요? 그래서 굳이 합성함수의 아이디어를 살짝만 이해해보면 봐봐요.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할 때 y는 8이라는 애가 여기 사인이 0부터 시작해서 움직여요. 그쵸? 1 찍죠? 내려와요. 찍죠? 올라와요. 이 짓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만약 K가 여기 있어요. 살짝 여기 위에 있다고 하자. 여기가 뭐 0,2라고 할게.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만약 K가 살짝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극값 하나, 내려올 때 극값 둘,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야. 누군지는 모르지. 근데 두 개가 있다고. K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있는 것만으로 교점이 두 개 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얘에선 교점이 있지만 관통을 당하지 않아서 우리가 부호가 바뀌지 않고 극값도 없다. 등호는 빼야 된다. 이게 삼각함수에서 극대극소가 존재하냐 마냐를 따지는 주제가 됩니다. 부호가 바뀐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가 계속 나왔던 거고 미적분 1에서도 프라임 0이면 극값 가져? 라는 걸 계속 물어봤던 거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선 그때부터 잘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적분 1이랑 되게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미적분 2랑